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완희 원장입니다. 그동안 콜라겐 생성 촉진제로 알려진 제품들이 몇 년까지만 해도 스컬트라 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주베룩과 울트라콜이 시중에 선보이게 되었죠. 최근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콜라겐 생성 촉진제의 화학명은 폴리락틱 애시드예요. 우유 속에 많아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우유에 목욕을 했다 하잖아요. 이 젖산은 여러 가지 복합체로 만들게 되면은 폴리락틱산이 되고, 여기에는 L폼과 D폼 그리고 DL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컬트라하고 올리디아는 국내에서 만든 PLLA 재질이에요. L폼인 PLLA가 그 스컬트라로 제일 처음 알려졌는데요.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옛날부터 의료용으로 사용해 왔던 재질이고, PLLA 형태가 콜라겐 생성을 훨씬 월등하게 많이 생성하게 하고 타입 3 콜라겐도 훨씬 많이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공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들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지속 시간이, 그 다음에 PDL 타입의 폴리락틱산으로는 주베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콜라겐 생성 촉진 면에서 지속 기간으로 본다 하면은 L폼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DL폼, D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울트라콜은요, 이런 폴리락틱산이 아니라 이거는 PDO라는 폴리디옥사논이라는 중합체인데요. 실리프팅에 많이 쓰이는 그 실 있죠. 실을 만드는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아서 가루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울트라콜입니다. 앞에서는 성분의 차이, L폼이냐, D폼이냐, DL폼이냐 이런 형태에 따르는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모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컬트라는 그 콜라겐 생성 촉진제 중에서 제일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국내에서는 2011년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벌써 올해로 14년 동안 시술이 되어 왔고, 그만큼 역사가 길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시술적인 안전성 면이나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검증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스컬트라는 PLLA 성분으로 입자를 이래 확대해 보면 다각형 모양의 좀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조직을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훨씬 더 촉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 생성에는 가장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주베룩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킨 부스터용으로 진피에 주입해서 피부 결이라든지 톤이라든지 피부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인데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직접 주입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 있잖아요. 더마샤인이라든지 에어샤인 같은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주입하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라든지 선형 흉터, 튼살 전반적인 리주베네이션 목적으로 미라젯이라는 레이저에 넣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자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미세한 이런 시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스컬트라와 같이 볼륨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와 있는 주베룩 볼륨이 있어요. 근데 PDL-LA 타입은 입자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절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콜라겐 생성 촉진 면으로 보면은 좀 스컬트라보다는 콜라겐을 덜 생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콜 100과 200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울트라 100은 주베룩과 마찬가지로 스킨 부스터용으로 시술을 하고요. 울트라 200은 볼륨 형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울트라 콜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이
PDO 성분, 바로 실 리프팅 할 때 사용하는 실에 들어가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고요. 이 PDO 성분은 보통 실 같으면 한 7, 8개월 정도 지나면은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분해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어서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와 비교했었을 때 유지 기간이 좀 길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PDO 성분은 우리 몸에서 다른 어떤 폴리락틱산과 비교했었을 때 확실히 체내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왜 그 후발주자에 쓰인 주베룩이라든지 울트라콜 이런 데서는 왜 구형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후발주자에서는 어떻게 하면 결절 형성을 줄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형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후발주자의 제품들도 결절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절이 생기는 이유가 보면 스컬트라 초창기에 그 희석 농도를 5cc를 믹스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들어갔었을 때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이 결절이 잘 생기고, 또 한 부위에다가 너무 많은 양을 볼루스로 주입을 했었을 때도 결절이 생길 수가 있었고요. 시술 간격이 너무 짧아도 이 결절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을 이제는 10cc나 12cc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도 하게 되고, 한쪽 부위에도 보통 우리가 한 0.5에서 원패스 할 때 0.03cc 정도로 아주 소량의 cc를 이렇게 골고루 퍼뜨리고요. 시술 간격도 최소한 3주 이상,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하고요. 그 다음 하루에 5번 이상 5분간, 5일간 하는 마사지 테크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1% 미만으로 결절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컬트라를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하시는 젊은 약간 의료진 분들을 보면 그 스컬트라 수화할 때 이 기계를 쓰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기계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 오히려 수화할 때 기계를 쓰게 되면 CMC 성분이라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해서 돌리다 보면 거품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거품이 위에 많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왜 우리 물 위에 이렇게 보면 막 거품 막 잔뜩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처럼 부유물이 이렇게 뜨게 되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수화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수화되게 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이걸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컬트라나 주베룩이나 아니면 울트라콜이나 다 결절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스컬트라든 주베룩이든 울트라콜이든 결절의 가능성은 다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과 과도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면은 안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또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만 해도 벌써 한 7년 이상 거의 결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컬트라를 특별 처리를 해서 스컬트라 프리미엄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로 시술하게 되면은 거의 결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진의 그 풍부한 경험과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육을 거친 사람만이 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필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컬트라라든지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같은 이런 콜라겐 생성 촉진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 봤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고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콜라겐 촉진제는 시술 특성상 필러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볼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얼굴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사람은 추후에 어떤 모양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오로지 의료진의 시술자의 경험과 실력, 기술, 이것이 이제 좌우한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시술을 할 때 1차 시술을 해놔놓고 똑같은 부위에다 2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2차 시술을 부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고 3차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완성해가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치에 따라서 이 쌓이는 데이터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벌써 제가 스컬트라를 도입한 지가 우리나라는 2011년도지만 저는 2009년부터 해외에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사용한 첫 의사인데요. 꾸준히 지금까지 시술을 유지해 오고 있다면은 이 스컬트라 시술은 틀림없이 좋은 시술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콜라겐 생성 촉진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시술자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술 받는 사람의 특성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컬트라가 훨씬 잘 받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베룩이나 울트라콜이 훨씬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만치 각자의 선택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선택을 한다면은 후회 없는 시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콜라겐 생성 촉진제인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러인 경우에 눈 밑에 하게 되면은 틴달 현상이나 이런 걸로 좀 푸르스름해지고 뭔가 모르게 부해 보이고 어색한 반면에 내 자신의 콜라겐을 만드는 콜라겐 생성 촉진제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은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해서 시술을 받는다면은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